녹록치 않았던 시인의 젊은 날을 지탱할 수 있게 해준 건 한편의 시였다. 긴 인생 길을 돌고 돌아 기어이 시로 들어선 삶은 맑고 푸른 그의 언어를 닮아 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다 보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삶을 관조하는 통찰, 그 속에서 길어올린 언어로 시를 빚어내는 나동수.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자. (1952년) 충남 당진 합덕에서 삼남 이녀 중 마지로 태어난 나동수. 중학교 3년 내내 도시락을 싸간 적이 없을 정도로 가난했다. 도시락 대신 고구마 몇 개 들고 가는 날도 몇 날 없을 정도였다. 동생들이라도 배골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야겠다. 장남이었던 나동수는 학업을 포기하기로 마음먹는다. 제가 학업을 포기해야만 동생들이 또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동생들도 공부를 다 잘했거든요. 집에서 이제 돈을 다 못 대주니까 학생들이 다 가기만 기다렸다가 맨 나중에 다 가고 나면은 이제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물감 남은 거 다 모아가지고 이걸 짜서 자기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참 잘 그려요. 지금도 보면. 낮에는 농사일을 거들고 새벽과 저녁엔 태권도를 가르치며 동생들을 뒷바라지했던 나동수. 그가 30을 몇 해 앞둔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사진 한 장 없던 변변찮은 살림. 맏아들은 동생들과 함께 초상화를 그려 영정사진을 대신해야 했다. 넉넉지는 못했지만 함께였기에 견딜 수 있었던 세월이 이만큼이나 흘러왔다. 저희가 아니면은 할 사람이 없거든. 동생들은 어리고 뭐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뭐 크게 어렵다거나 뭐 이렇게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냥 하는 일이거니 이리 생각을 했지. 그때가 지금 생각하면은 참 그립기도 하고 새삼스럽기도 해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 예술가의 기질을 타고난 집안이었다. 두 동생이 미술을 전공하고 화가로, 선생님으로 살았고 나동수 역시 그림에 아주 문외한은 아니다. 2008년 서해대전과 한국고불서화협회에서 문인화로 입선했다. 조금 더 공부하고 배웠더라면 화가의 길을 걸었을지도 모를 인생. 그림에 남은 아쉬움은 소박한 꿈 하나로 달래본다. 동생들과 함께 형제전 전시회를 한번 당진에서 갖고 싶어요. 동양화, 서양화, 그리고 수묵화 해가지고 시화까지 해가지고 형제전을 한번 갖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동생들한테 시간을 좀 빌려가지고 언젠가 한번 멋진 시화전을 한번 갖고 싶어요. 그게 꿈이에요. 갈 때 텅 빈 들녘 계절풍 바삐 지나는 차가운 길목에서 은빛 백발을 날리는 갈대. 짧은 삶으로 고운 넋을 여의고 구름도 한가로운 오후 내내 빈 냇가에 서서 갈색 풍경을 만들더니 종일 세월을 몰아가던 허기진 바람을 하나 가득 보듬고 있었네. 참새 때 새 둥지인 양 숨어드는 저녁엔 초저녁 하늘을 손톱다리 걸리면 갈대는 시린 몸을 뒤척이며 서걱서걱 서걱서걱 달빛을 먹는다. 허기진 바람을 품고 있던 갈대처럼 시에 대한 갈망과 의지를 품고 살아온 나동수. 30여 년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이어온 그에게 2010년 시사문단 신인상 수상 소식이 날아든다. 갈대는 시인 나동수로 첫 발을 딛게 해준 작품이다. 갈대,
미친 6월의 하루 등을 포함 그동안 써온 작품을 모아 첫 시집 백령도 친구를 출간했다. 그때가 2011년 퇴직 1년 전이다. 이후 빈여백 동인문학상, 북한강 문학상 등을 수상하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다. 저는 뭐 등단이라는 자체에도 생각지도 안 했다가 글을 내 가지고 등단이라는 상을 받고 보니까, 신인상을 받고 보니까 저도 약간 글 쓰는 기질이 조금 있나 싶어 가지고 되돌아보게 되고 더 글에 대한 그 애착이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적으로 글에 매달려 글 쓰기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은 익숙해지는 것 같으면서도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낯설어요. 시인 나동수를 시인일 수 있게 한 두 가지. 수천 편의 작품을 쓰는 성실함과 그럼에도 내놓을 만한 시가 없다고 고개를 숙이는 겸손함에 있다. 그는 90년대부터 새마을 문고 독서 동아리 활동을 해왔다. 늘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문학을 꿈꿨다. 오늘의 그를 있게 한 토대이자 삶의 자양분이라 할 수 있는 곳이다. 새마을 문고는 어린이가 아닌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렇게 각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글을 써서 자기 나름대로의 글을 써서 글을 발표하는 곳이에요. 발표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글을 발표하는데 참 좋아요. 여러 가지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또 마음을 보여주시곤 해가지고 참 억지가 아닌 순수하게 우러나오는 그런 어르신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서 진짜 좋았어요. 2019년부터는 새마을 문고 당진 시지부 회장을 맡아 이끌고 있다. 올해는 회원들과 함께 평창 이호석 문화예술촌으로 문학기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독서문화운동 전문가 양성과정의 일환으로 동화구연을 배우고 나눔으로 실천을 이어간다. 지역의 장애인 시설에 방문해 동화를 함께 읽고 이름으로 시를 지어 들려주기도 한다. 나눌수록 배가 되는 행복이란 바로 이런 것 아닐까. 사람 안에서 희망을 길어올리고 시 안에서 인생을 돌아보는 삶. 지금 그가 머문 곳의 풍경이다. 회장님은 약간 그 마을 입구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같아요. 누구라도 와도 반겨주시고 그리고 또 편안하게 맞아주시고 또 본인이 맡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마을 입구의 느티나무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2015년부터 4년간 한국문인협회 당진 지부장으로 활동했던 나동수 작가. 문학 기반이 취약한 지역 문인들에게 창작 의욕을 북돋우고 출판 지원을 통해 창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의 문학인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청소년 문학상도 당진 문협이 추진하는 중요 사업 중 하나다.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상금을 지급하면서 한때 중단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미래 세대 문학인 양성을 중단할 수 없다는 일념으로 허리띠를 졸라맸다. 그가 지부장으로 일할 때 이야기다. 지방의 인재를 길러낸다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지속돼 가지고 우리 당진 문인협회의 발전이 거듭되기를 바라고요. 남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유명한 문인 작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바람이 그거죠. 젊은 작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큰 바람이죠. 당시 문협에서 부지부장으로 사무국장으로 함께 일했던 황영애 시인의 기억 속에 나동수 작가는 조용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였다. 당진 문협에 이제 4년 동안 같이 일을 했잖아요. 굉장히 1년 동안에 크고 작은 문협의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 사업을 함께 하실 때 독단적으로 하시지 않고 항상 회원들에게 여쭤보시거나 아니면 일을 하는 저에게 배려해서 저에게 여쭤보시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을 배려하는 분이시구나, 따뜻한 분이시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조용한 이런 카리스마가 있어서
비록 배려를 하시지만 나름대로의 이런 주관적인 이런 의지도 굽히지 않는 분이셔서 2020년 당진 올해의 문학인으로 선정된 나동수 시인, 2011년 백령도 친구, 2019년 종이가방에 이어 세 번째 개인 시집 그림자를 출간했다. 한낱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인생. 그 안에서 길게 들어진 욕심을 몸에 감고 제자리를 돌아가는 허망의 세월. 담담히 돌아보는 시편들은 시인 자신에 대한 이야기다. 그중 저녁이란 제목의 작품은 삶의 의미를 기록한 수작으로 평가된다. 저녁은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왔다 갔다 여러 가지로 바쁘게 움직이다가 모든 사람한테 이제 저녁이 오잖아요. 밤 안식. 모든 사람들이 낮에는 안식을 취할 수가 없잖아요. 밤이 어둠이 내려야 그 안식 속으로 들어가고 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쓴 글이거든요. 여전히 배움에 목마른 시인 나동수. 그는 15년째 서안시 문학회 활동을 해오고 있다. 1992년 창립된 서안시 문학회는 서해안 지역 대표 시인들의 동인 모임이다. 나동수 시인은 현재 13대 회장으로 서안시 문학회를 이끌고 있다. 지난 9월 23일에는 필경사에서 모임을 갖기도 했다. 특색 있는 작가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시간이 없어요, 이분들이. 근데 모임 할 때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모이거든요. 모이는데 흩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모일 수는 없어도 아주 시도 잘 쓰고, 잘 쓴다는 것은 뭐 어떻게 의미를 둬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라서 참 제가 배울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문학은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림자다. 나동수는 그런 문학을 통해, 그 중에서도 시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위로받았다. 그리고 그의 시를 통해 다른 누군가도 그렇게 위로받기를 바란다. 같은 길을 걷는 동료들과 함께 지치지 않고 갈 것이다. 체육인으로서도 활동하시고 또 이제 예술인으로서도 활동하시고 뭐 여러 다방면으로 아주 이 덩치도 있으시지만 마음도 굉장히 넓은 분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느껴서 저도 오랫동안 이분하고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강도 좀 회복하시고 그래서 늘 저와 함께 오랫동안 이렇게 생활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시를 잘 쓰는 것이 이제 시인의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지부장님께서는 물론 자연을 다니시면서 시를 굉장히, 시집도 지금 몇 권 내셨고 잘 쓰시는데 앞으로 지금처럼 건강하셔서 좋은 시 많이 쓰시고 행사하실 때 늘 함께 해주시고 지부장님과의 그 인연이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그의 5번째 시집 풍경소리가 세상에 나왔다. 생애의 끝자락에서 황혼이 되어도 나를 완성할 수 있다면 물이 되고 바람이 돼도 좋으리. 발이 닳도록 나서고 싶다고 노래하는 시인 나동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삶이 기록 올리는 맑고 투명한 언어는 오늘도 흰 종이 위에 긍정의 무늬로 새겨진다. 저에게 시란 꽃밭에 꽃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삶이 좀 너그러워지고 여유 있어져요. 시는 저에게는 굉장히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는 놓지 않고 같이 갈 겁니다. You are the fire inside.